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구독자입니다. 엄마가 사연 라디오 듣는 걸 몇 번 따라서 시청하다가 저도 애청자가 됐습니다. 오늘은 많이 고민하다가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께 제 사연 털어놓으려 합니다. 비록 제가 말솜씨는 없지만 여러분이 동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엔 피가 섞인 가족이라 해도 남보다 못한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TV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살면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친엄마인 시모가 딱 그랬거든요. 시모와 시누이는 평생 시댁 먹여 살렸던 제 남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일절 수고했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줬거든요. 마치 남편의 계모 같았던 시모와 세상 못된 여동생인 시누이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 얘기에 앞서 먼저 제 얘기를 털어놓자면 저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제 친정아빠는 가족을 보살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술과 유흥을 좋아해서 평생을 밖으로 나돌았죠. 다만 제게는 단단하고 멋진 세상에 둘도 없는 친정엄마가 계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삐뚤지 않게 바르게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어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도 평생 쉽게 구하지 못하셨죠.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노름하고 다니는 아빠 대신 혼자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엄마는 불편한 몸으로 시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팔았어요. 그렇게 평생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울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어린 제가 보고 따라올까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엄마는 친정아빠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 제 앞에서 눈물을 엄청 쏟았어요. 엄마는 펑펑 울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후련해서 나오는 눈물이라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친구 보증 잘못 써주고 노름 빚지면서 얼마나 엄마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모녀에게는 차라리 아빠가 세상에 없는 게 행복이었던 거죠. 가게가 더 이상 마이너스 될 일 없고 지금 있는 빚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결혼, 저축 같은 건 애초에 꿈도 안 꿨습니다. 엄마 혼자 일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고 엄마랑 단 둘이 아빠가 진 빚 갚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레 제게 정말 좋은 남편감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땐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때라 저희 집은 조금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숨통이 트일 때 저는 가장 먼저 야간 대학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일찍 접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속에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자마자 공장에 연계된 야간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언젠가부터 같은 야간 대학을 다니는 남편에게 시선이 가더군요. 남편이 눈에 띄었던 건 잘생겨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볼 때마다 언제나 비슷한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매번 똑같은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은 살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사람처럼 키에 비해 살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엔 저희 아빠같이 한심한 인생 말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인사하거나 아는 척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속으로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관심이 아니더군요. 그때 한창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공장 근무를 무리하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잔업 생길 때마다 빠짐없이 하고 또 야간 대학 다니면서 공부까지 하다 보니 순식간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야간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동안 제가 안 보이자 왜 안 나오냐고 먼저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사적인 연락은 해본 적 없지만 같이 강의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번호를 교환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혜인 씨, 왜 수업 안 나와요? 아, 성수 씨 맞나요? 저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네? 그냥 잠 안 자고 무리하면서 공부랑 일 병행하니까 체력이 안 따라줘서요. 왜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혜인 씨 안 오는 동안 혼자 엄청 걱정했거든요. 혹시 오늘 우리 볼 수 있어요? 네? 혜인 씨랑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세상 처음 제게 관심 가져주고 퍽 다정한 그 사람에게 저는 홀딱 반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쌓아서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물론 결혼이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과 비슷하게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일부러 기술 배우려고 공고에 갔었다고 합니다.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저처럼 공장에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수강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대기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 초반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그때는 공장 다니면서 벌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을 봤을 때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집에 빚이 아직도 많은 건가 싶었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그게 나 원래 별로 추위를 안 타. 자기야, 손이 꽁꽁 다 얼어붙었는데? 어머, 이 볼도 차가운 것 봐. 안 되겠다. 나 따라와. 어디 가게? 그럼 그렇게 입고 종일 돌아다니려고 했어? 이 근처에 아울렛 있으니까 패딩 하나 사자.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 마음이 안 괜찮아. 자기야, 실은 나 패딩 살 돈 없어. 어? 미안. 나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오늘 데이트할 돈 말고는 없네. 괜찮아. 내가 사주면 되잖아. 아니야, 돈 아깝게 무슨.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패딩 되게 비싸잖아. 자기 그 정도 사줄 돈은 나 있어. 돈 안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좀 말해봐. 뭘? 자긴 왜 매번 돈이 없는 건데?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태껏 못 물어봤었어. 근데 나한텐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빚 다 갚기 전에는 엄청 힘들게 살아왔거든. 당신 아직 집이 많이 힘든 거야? 나도 예전에 비슷하게 살아봐서 충분히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터놓고 말해줘. 내가 당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이 한겨울에 그렇게 얇은 누빈 점퍼 하나로 견디려고 해. 아니야, 나 집에 옷 많아. 패딩도 있는걸? 근데 산지 좀 오래돼서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길래 오늘 못 입은 거야. 아무래도 데이트 때 해진 옷은 그렇잖아. 그리고 나 집에 빚 같은 거 없어. 어? 집에 빚이 없다고? 그럼 월급은 전부 어디에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왜 아울렛에서 새 패딩 살 돈도 없는 건데? 나도 빚 갚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나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쓰고 있거든. 용돈? 30만 원씩 받아서 쓰고 있어. 말도 안 돼. 당신이 300만 원 넘게 버는데 고작 30만 원 받아서 쓴다고? 생활비는 따로지? 전부 다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남편이 처음으로 집안 환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랑 비슷하게 빚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나 싶었는데 웬걸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나은 집안 환경이었어요. 저와 똑같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건 맞는데 남편 집은 큰 빚도 없고 여유로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쩡히 월급 받으면서 성실히 일하는 성인 남자가요. 당장 아울렛에서 새 패딩 점퍼 살 돈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라 더 냉정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내가 돈이 없어서 자기한테 좋은 거 못 해줘서 그래?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볼게. 깨끗한 패딩도 돈 모아서 사 입을게.
무슨 돈으로? 엄마한테 용돈을 좀 더 늘려달라고 말은 해놨는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았어. 자기가 지금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잖아. 회사 원룸에서 살면서 왜 집에다가 월급을 몽땅 다 주는 거야? 집에 갚을 빚도 없다며. 어머님이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라며. 그거야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 나한테 돈 안 써도 돼. 데이트 비용도 내가 다 내도 상관없어. 근데 어머니한테 매달 당신 월급 전부 다 드리지 않는다고 나한테 약속해. 그래야 나 당신 계속 만날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전혀 평범하지가 않아.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사는데 월급을 다 받아가시지? 당신 지금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엄청 말랐어.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 물가에 30만 원이 말이 돼?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통곡하고 남편은 자기를 걱정해주는 따뜻함을 처음 느꼈다며 오열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의 엄마가 계모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친엄마가 맞더군요. 제 남편은 마음 편히 못 먹고 못 입고 사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그저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남편의 여동생은 멀쩡히 회사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뒤져서 찾아보니 월급 쥐꼬리만한데도 해외여행을 참 여러 군데도 다녔더라고요. 분명히 남편의 월급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남편 뒷바라지로 여동생은 알바 한 번 안 하고 아주 편하게 대학도 4년제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속사정을 듣는 내내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일찍 남편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당장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당신 어머니 좀 만나야겠다 했어요. 정말 저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저한테 믿고 다 맡기라 했죠. 남편은 헤어지자던 제가 난데없이 결혼하자고 하니 무척 당황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시모 성격이 안 좋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랑 결혼은 하고 싶은지 제게 다 맡기더라고요. 그때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해도 그저 한 사람 인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남편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온 듯 했어요. 예비 시모는 일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 치장도 엄청났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온 팔찌, 목걸이, 귀걸이 값만 해도 몇백은 넘겠더군요. 예비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들고 온 명품 가방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과 달리 피부에 윤이 나는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를 보고 저는 그만 어이가 없어서 참지 못하고 실소가 터져버렸습니다. 둘은 보기 좋게 볼살도 오동통하더라고요. 오빠, 네 여자친구 웃는 거 보니까 우리가 퍽 반가운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엄마랑 난 이 상황 전혀 반갑지가 않은데. 갑자기 오빠가 결혼하면 우리 집 힘들어져. 집 생각도 해야지. 나랑 엄마 생각은 안 해? 어떡하죠? 저도 반가워서 웃은 건 아니랍니다. 뭐요? 그리고 뭐가 힘들어져요? 어머님이랑 동생분 충분히 여유로워 보이시는데요. 저는 두 분 금부치의 명품 가방에 너무 눈부셔서 깜짝 놀랐어요. 반면에 이 사람 꼴 좀 보세요.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람 친모가 맞긴 해요. 뭐라고요? 당연히 친모지. 저의 말에 예비 시모와 예비 신우는 잔뜩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순둥한 제 예비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그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지금 당신 권리를 찾는 거야. 응. 어디 어른 앞에 두고 둘이 귓속말이야? 내 아들이 난데없이 결혼하고 싶다 해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기나 하자 싶었어요. 근데 아가씨, 지금 태도가 왜 그래요? 내 아들 정말 좋아서 만나는 건 맞아요. 내 아들 뭘 보고 만나는데요? 돈 보고 만나는 건가? 돈이요? 이 사람 꼴 보면 모르세요? 돈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분 보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아까부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딸, 엄마가 말할 테니까 넌 잠시 조용히 있어봐. 아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뭐 저 따위 것을 여자친구라고 데려와? 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얼씨구, 어림도 없다. 내가 이 결혼 허락해줄 것 같아? 너 고작 저 따위 물건 만나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몇 달을 재촉한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엄마. 나 겨울옷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요. 입을 옷 없다고 패딩 좀 사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요. 용돈은 따로 제가 챙겨드릴 거고요. 뭐? 너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네가 뭘 관리할 줄 알아? 용돈을 챙겨준다고? 참나. 이거 다 아가씨가 시켰어요? 내 아들이 이런 말 할 애가 아닌데. 자기야, 내가 말해도 돼? 아주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홀렸구만. 네, 어머님 제가 시켰어요.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 지금부터라도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남자 왜 좋아하냐고 물으셨죠? 그러게요. 저도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낡은 옷만 입고 오래된 물건 쓰는 건 기본이에요. 자기 꾸밀 줄도 모르는데 건강 챙길 줄도 모르더라고요. 하긴 누가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기본 생활을 다 하겠어요. 저는 본가 살아도 밖에서 쓰는 식비 아껴도 30만 원 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식비 포함해서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라네요. 게다가 이 사람 보고 수급비 받으려면 따로 나가서 살라고 하셨다면서요? 달에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나마 지금 회사에서 원룸이라도 제공해줘서 다행이지. 그동안 반찬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나오는 식사 아니면 이 사람이 끼니를 안 챙겨요. 돈 아껴야 한다고요. 왜 못 살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근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너한테 내가 왜 훈수를 들어야 하니? 집안의 남자가 가족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내 남편 죽었으니 내 아들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순리라고. 어딜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동안 집안에 가장 운운하시면서 이 사람 월급 손도 못 대게 하셨다면서요? 저도 아버지 안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돈 부족할 때는 배 곪으며 살았대요. 장남이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 분은 이렇게 멀끔하게 다니면서 왜 이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나요? 엄마, 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만이요. 저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집이랑 회사 원룸이랑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인데 한 번이라도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신 적 있어요? 보일러 고장났을 때도 집에 간다니까 못 오게 하셨잖아요. 아니 성수 너 여자 잘못 만나더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진짜 짜증나. 별꼴이야? 미친 여자 보는 눈도 없어서는. 엄마가 해결해요. 나 먼저 나갈게요. 도저히 역겨워서 이 자리에 못 있겠어. 늦바람 무섭다, 오빠. 어디 가족을 버리려고 해? 예비 신우는 분에 못 이겨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예비 시모는 당장이라도 제 뺨 내리칠 기세로 눈을 희번뜩이더군요. 그때 예비 남편은 미리 연습한 대로 예비 시모에게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월급 제가 관리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드린 돈만 해도 저 아들돌이 다 한 거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럼 저 결혼하고 이제 집이랑 연 끊고 살게요. 무엇이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예비 시모는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꺼지라며 자기 아들 뺨을 여러 번 올려붙이더라고요. 제가 막으려고 나섰지만 남편은 필사적으로 저를 보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 대 얻어맞고도 웃고 있더라고요. 이 순간 후회 안 하겠어? 후회를 왜 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인데. 자기야, 지금 나 너무 행복해. 드디어 이 지옥에서 해방인 거잖아. 내가 만약 당신 안 만났더라면 이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 정말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며칠을 서로를 볼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와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의 의지대로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았습니다. 사실 신우와 시모가 결혼식에는 오고 싶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콩고물 떨어질 거 없다고 그쪽에서
먼저 완전히 제 남편을 손절치더군요.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정말 제 남편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도 남편 돈에는 일절 손을 안 댔습니다. 일부러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고 저축도 따로 했어요. 남편은 제게 경제권을 다 맡기로 했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 돈 관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 때문에 못 해본 건 아이 낳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다 해보라 했어요. 남편은 자기 손에 돈을 쥐어줘도 돈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선물이라도 안 해주면 새 옷 사는 법도 없더라고요.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본다고 아예 돈을 쓸 줄을 몰랐어요. 돈 쓰면 아주 큰일 나는 사람처럼 굴던 남편이 어느 날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결제하더군요. 여보, 나 공무원 준비하려고 해. 근데 인터넷 강의가 생각보다 비싸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응. 허락해줘서 고마워. 으이그, 당신도 참. 쓸 때는 쓰라니까. 그런 건 상의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당신 믿으니까. 그럼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뭘?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까? 또 그 소리야? 엄마가 싫다 하셨잖아. 장모님 평생 고생하셨잖아. 당신도 벌고 나도 버는데 이제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자. 그 정도 형편 되잖아, 우리.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 효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서운한데? 나도 한 가족 아니야? 그치만 당신은 가족들이랑 영 끊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만 모셔. 에이, 이거랑 그거랑 같아? 전혀 달라. 나한테는 당신이랑 장모님이 생명의 은인이야. 세상 아무것도 없는 나 받아준 은인이잖아. 그리고 나도 장모님한테 아침밥 얻어먹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나 볼게. 하지만 친정엄마는 극구 반대하셨어요.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죠. 엄마는 지금껏 남편이 살아온 과정을 빠짐없이 다 아니까 더 이상 그 어깨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아이고, 자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장모님, 그러지 말고 이제 일은 그만두시고 편하게 쉬세요. 누구 맘대로 일을 그만둬? 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몸도 불편하신데 저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아유, 나 혼자서 충분히 내 밥벌이 하면서 잘 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둘이나 행복하게 살아. 사위랑 딸내미 종종 얼굴만 비춰주면 난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게다가 필요 없다는데도 한서방은 왜 매달 나한테 용돈을 보내? 그 돈 전부 안 쓰고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이제 보내지 마. 자네는 그저 자네 가정에만 충실해. 하지만 장모님, 애쓰지 않아도 돼. 충분히 애쓴 삶이야.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마. 여보, 내가 이렇게 될 거라 말했었지? 나 엄마 무서우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용돈도 보내지 말라니까 아직도 보내? 엄마가 당신 사주면 사줬지. 당신 돈은 한 푼도 못 쓰셔. 하지만 난 늘 받기만 하잖아. 자네 그냥 사위 아니고 내 아들 같은 사위야. 아들한테는 주고만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왜 속상하게 자꾸 성 긋는 것처럼 돈을 보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의 말에 남편은 아주 펑펑 울었답니다. 그 후로 친정엄마를 친엄마처럼 많이 따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끼며 무탈히 결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희 부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열심히 죄 안 짓고 사니까 좋은 일은 생기고야 말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찾아오면서 좋은 일들은 계속 생겼어요. 남편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몇 년을 고생했는데 결국 합격해내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애도 낳고 이제 공시도 합격하고 더 바랄 게 없지? 네,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뭘 물어. 근데 자네 사돈이랑은 연락 아예 안 하는 거야?
네, 뭐, 그렇죠. 이제 애도 낳았고 공시도 합격했는데 보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 부분을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엄마의 말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보고 싶어? 죄 지은 얼굴로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저랑 엄마는 남편에게 괜찮다 했어요. 자연스레 이제는 시댁 식구들 한 번은 볼 때 된 것 같다 말했죠. 싸우며 인연 끊었다 해도 핏줄이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시모와 시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도 변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시모와 시누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죠. 사실은 그때 저희가 마침 아파트 청약도 당첨돼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초대할까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해서 좀 허름하긴 하지만 이사 전에 초대했어요. 이사 후에 또 초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 도착하자마자 시누이가 한껏 비웃는 겁니다. 아, 엄마, 나 웃겨서 눈물 나와. 아니, 오빠, 겨우 이따위로 살려고 집이랑 연 끊고 산 거야? 오빠, 엄마랑 동생 보기 안쪽 팔려? 계속 숨어 지내지. 왜 우리를 불렀대? 그리고 시모 역시 못마땅하다는 눈빛으로 집안 여기저기 보더라고요. 그러다 책장에 꽂힌 공무원 책 몇 권 뽑아서 보다가 내던지며 말했어요. 너 아직 공부 미련 못 버렸어? 네가 공무원 될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야간 대학 다녔으면 됐지. 지 욕심으로 수준 떨어진 애랑 결혼까지 하더니 결국 제자리 걸음이구나. 없는 살림에 아주 애까지 낳았어. 제가 결혼 전에는 무슨 배짱으로 시모에게 대들었나 몰라요. 결혼 후 애 낳고 애엄마 돼보니까 또 시모에게 함부로 못 대들겠더라고요. 제가 놀란 아이 안고 달래고 있으니 저희 남편 처음으로 시모에게 맞서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몇 년 만에 본 아들 부부한테 할 말씀이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어린 손주 있는 데서 못난 꼴 보이고 싶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뭐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초대한 거야. 그럼 이런 거지 같은 꼴 보여주면 안 됐지. 좀 살만해 보이면 도움 좀 받으려고 했건만 으이그. 엄만 정말 최악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오늘이 네 생일이잖아. 뭐 선물이라도 주리? 그래서 애는 언제 낳았냐? 쟤는 아들이냐 딸이냐? 시모의 냉랭한 태도에 남편은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시누이는 갑자기 제게 케이크 상자를 내밀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오빠 생일 케이크는 사왔나 보네 하고 잠깐 착각했어요.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는데 케이크 상자를 들어보니 한쪽이 가볍더라고요. 설마 했거든요. 이미 한쪽은 퍼먹고 반만 남은 케이크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눈에 뒤집히고 말았죠.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세연이 케이크 처음 봐요? 뭐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은 케이크 사 먹을 돈도 없나 봐. 오빠, 그러길래 결혼을 왜 했니? 어제 내 남친 생일이었거든요. 입맛에 안 맞다고 얼마 안 먹었는데 그렇다고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겸사겸사 챙겨왔죠. 챙겨오길 너무 잘했잖아. 오빠, 생일 축하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디서 감히 우릴 거지 취급이야? 짐승도 자기 가족한테 이렇게 안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시누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먹다 남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사정없이 시누이 얼굴에 비벼줬어요. 뭐 하긴, 아가씨가 가져온 케이크 아가씨 다 처먹으라고 내가 손수 떠먹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하라고요. 남편은 한껏 심각해 있다가 저의 시원한 복수에 빵 터져서 웃더군요. 아니 감히 귀한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아들은 참 잘 키우셨는데 딸 교육은 정말 잘못하셨네요. 어쩜 이렇게 못됐어요? 네가 뭔데 내 딸을 평가해? 공순이가 주제도 모르고 감히 대학까지 나온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시모가 날뛰면서 제게 다가오자 남편은 그런 시무를 가로막았어요.
공돌이가 엄마 딸 대학까지 보낸 건요? 그건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똑똑히 알겠어요. 제 가족은 이 사람 하나뿐이라는 걸요. 뭐? 너 안 비켜? 넌 네 동생이 저런 꼴 당하는데 지켜만 봐? 나 이제 동생 같은 거 없어요. 물론 엄마도 없고요. 신우는 엄청 억울했는지 저와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서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짜증나. 무슨 거지 같은 것들끼리 눈 맞아서 어디 이런 거지 같은 집도 집이라고 초대해서 이런 취급을 해. 야, 그럼 뭐 새 케이크라도 기대한 거야? 끼리끼리 분수도 모르고 진짜. 내 남친만큼 잘 나가면 또 몰라. 내 남친 땡땡시청에서 일한다? 오빠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라고. 오빠랑 저 덜 떨어진 여자는 딱 저 먹다 남은 케이크가 어울려. 엄마, 집에 가자. 대학 보내줘서 고마워, 오빠. 근데 누가 그러래? 오빠가 좋아서 뒷바라지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 웃긴다. 감히 누구 마누라한테 손찌검이야? 남편은 고민도 없이 신우 머리채를 잡고서 이리저리 뒤흔들었어요. 그리곤 제발 놓으라는 신우에게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빠, 놓으라고. 제발 나 머리 빠진단 말이야. 잘 봐. 네가 무시하던 내 삶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배은망덕한 기집애야.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네 남친이 과연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애 계속 만나주겠냐? 현정아, 세상 참 좁아. 내가 네 남친 만나서 당장 너랑 헤어지라고 도시락 싸가면서 말려줄게. 남친 이름이 뭔데, 어? 이름 말하면 네가 알아? 뭐야 이 문자는. 땡땡시청 발령 났다고? 오빠, 설마 공시 합격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오, 합격했어. 엄마랑 네가 함부로 대하던 내 시궁창 같던 인생 이 사람 만나고 팔자 확 폈어. 예쁜 내 자식도 낳았고 좋은 아파트 청약돼서 다음 달이면 이사가. 이제 발령도 받았고 다음 주부터 땡땡시청으로 출근해. 출근하자마자 네 남친이랑 인사하면 되겠네. 어디 감히 내 마누라 뺨을 내리쳐? 남편의 말에 시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화사한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출세했구나. 장하다. 역시 딸보다는 아들이지. 이렇게 뚝심 있게 결국 해내다니. 너희 기집애야, 오빠한테 대들고 있어. 엄마, 창피하게 무슨 태세 전환이 이렇게 빨라. 딸내미는 케이크 범벅에 머리까지 쥐어뜯겼는데 저 둘을 가만히 냅두려고? 공무원 된 게 무슨 대수라고. 시끄러워 이 기집애야. 회사 관둔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일도 못 구한 게 말이 많아? 아들, 엄마는 여한이 없다. 이제 공무원도 합격하고 아파트도 청약됐으니 나만 들어오면 되겠구나. 네 동생도 이제 네가 챙겨야지. 하나뿐인 오라비잖니. 들어오다니 뭘, 어디를요? 설마 너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 버리고 다리도 못 쓴다는 네 장모 모실 건 아니지? 엄마는 건강하기라도 하지 짐짝 같은 장모를 뭐 어쩌려고 그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엄마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내가 집사람 보기 너무 창피해요. 가족끼리 뭐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는 거지 뭐. 가족은 개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그 꼴이 창피는 한지 친정엄마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살갑게 친정엄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자 시모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머니,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요. 저 부르지 그러셨어요. 뭐 별거는 아니고 과일 바구니랑 케이크랑 이건 내 선물이야.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어머니? 에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없이 힘들게 아들 다 키워놨더니 남의 집에서 아들 노릇하고 앉았네. 이거 보세요, 사돈. 그래요, 나 우리 귀한 사위 아들이라 생각해요. 근데 난 당신처럼 내 아들 고생시킬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뭘 얹혀 살려 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아니,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다리 좀 불편하다고 이렇게 뒤에서 흉보는 거 보기 정말 안 좋네요. 그리고 다리 불편한 나도 혼자 사는데 왜 두 다리 멀쩡한 사돈은 혼자 못 살아요? 아들 생일이라 왔는데 왜 이렇게들 서 있는지는 영문을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축하할 사람만 남고 얼른 다 나가세요. 사돈 처녀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친정엄마의 말발에 시모와 신우는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엄마는 현관에 있던 장우산을 꺼내서 시누이부터 냉큼 쫓아냈습니다. 어이구, 사돈 처녀, 마음을 곱게 좀 써요. 그렇게 케이크라도 묻히고 있으니까 못난 얼굴 봐줄 만은 하네요. 뭐라고요? 아니 진짜 엄마나 딸이나 왜 이래? 왜 때려요? 나가라니까 그러게 왜 안 나가? 나간다고요, 나가. 오빠 너 어디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리고 엄마는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뭐요? 나도 때리기라도 하려고요? 설마요. 그래도 사돈인데 내가 사돈을 어떻게 때립니까? 대신 엄마는 시모에게 우산을 펼쳐서 나가라고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교양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참나, 어디서 교양 타령이야? 그날은 그렇게 엄마 덕분에 시모와 시누이를 손쉽게 내쫓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같이 난장판이 된 집을 치우고 친정엄마가 사온 케이크 촛불 불면서 저희는 안 좋은 일 다 잊기로 했습니다. 뭐 그 뒤로도 물론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들, 너 정말 엄마 모른 척 할 거야? 저 버린 건 엄마잖아요. 누가 버렸다고 그러니? 나 예전처럼 네 월급 다 받는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새 아파트에 나 모시고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한 번쯤은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살고 싶어. 그 고약한 사돈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날 마무리를 짓지 못했잖아. 빨리 만나서 마무리를 짓자. 마무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엄마랑 나는 완전히 끝났어요. 공장 다닐 땐 아들 취급 안 하시더니 공무원 아들은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너네 집으로 가 있으마. 이사 벌써 했어요. 오셔도 못 만나요. 뭐? 한 번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시면요. 하면 뭐? 핏줄간 소송 시작되는 거예요. 친동생이랑 친엄마가 평생을 내 재산 갈취했다고 이미 상담도 받았어요. 길어지겠지만 증거도 다 있고 제가 유리한 소송이라 하네요. 너 정말 1억이냐? 네. 아이고, 성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이 엄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그러니까 저랑 제 가족 더 이상 건들지 마시라고요. 그럼 소송은 안 할게요. 알겠다. 네, 그렇게 하마. 그렇게 남편은 기어코 친정엄마 모시고 싶다 해서 저희 엄마랑 새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정말 싫다고 거부하시더니 막상 같이 이사하니까 엄청 눈물을 보였어요. 사위와 딸 덕에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본다고 감격하셨죠. 저희 남편은 좋은 마누라 만나서 착한 새엄마까지 생겼다며 요즘 아주 싱글벙글이에요. 친정엄마가 해준 따뜻한 아침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밥을 아침마다 2그릇씩 먹고 출근해요. 다행히 시모는 그 뒤로는 쥐죽은 듯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만 신우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남친에게 차였다면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냐고 질척거렸다네요. 정말 창피한 줄 모르는 여자였어요. 오빠, 나 남친이랑 헤어져서 말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다 방법이 있지. 오빠 고개만 돌리면 공무원이잖아. 괜찮은 사람 있음 나한테 몇 명 소개시켜줘. 남매 좋다는 게 뭐야? 남매?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네 주제를 알아라. 내 주변 공무원은 눈이 발에 달려서 너 같은 기집애 만나겠어? 뭐? 공돌이가 이제 공무원 됐다고 감히 하나뿐인 동생까지 무시해?
너 네 남자친구한테 안 차였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네 실체 밝혔을 거야. 그렇게 곱게 차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럼 엄마는 어떡할 건데? 난 그렇다 치고 말이야. 나중에 나 결혼하면 늙은 엄마 짐밖에 더 되겠어? 설마 내가 결혼해서 엄마 데리고 살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럼 어느 남자가 좋다고 나랑 결혼하려 하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모셔. 나도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냐.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주고. 그 나이에 아직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네가 그럴 말할 주제는 돼? 너 결혼할 돈은 모았니? 네가 뻔하지 뭐.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덜 떨어지는구나. 네가 방금 말한 내용은 그대로 엄마한테 전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쳤어? 그럼 나 쫓겨나. 쫓겨나 봐. 나도 집에서 쫓겨나 잘만 살았어. 남편은 녹음한 통화 내용을 시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시모는 신우를 그대로 쫓아냈다 하네요. 안 그래도 공무원 아들 잃었다며 억울해하는 시모였는데 딸도 그 모양이니 많이 열받았겠죠.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냈고 저희 가족은 시댁과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어요. 재산 갈취한 것도 소송하려다가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제 남편 보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렇게 힘든 날 많았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오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예전 제 남편처럼 가족들의 얽매여 본인 삶을 잃으신 분들께 제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마세요. 가족들이 대신 인생 살아주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좋은 동료들과 나란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저는 아이 낳으면서 관둔 공장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보태가지고 아이 좀 더 크면 친정엄마랑 반찬 가게 열어보려고 해요. 저희 네 가족 단란하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